태권! 왠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죠? 네,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요, 무주에 자리 잡은 국립태권도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 무주는 덕유산, 그리고 구천동 계곡, 또 1급 청정 지역의 상징 반딧불이의 고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태권도원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대표하는 태권도의 고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태권도의 성지 무주군에서 황인홍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먼저 무주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일상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이 공존합니다만은 지난 시간 축적된 경각심과 경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방역 준수가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청정 무주의 기운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느덧 이제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비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예, 무주 다음으로 현실 경쟁력을 갖춰서 태권시티 무주를 완성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뉴딜 전략팀을 주축으로 해서 무주형 뉴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화된 맞춤형 정책도 개발하고 또 타 자치단체와 협력을 하는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꼬리 표기를 성장의 건립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우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또 나아가서는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과 인산물 생산 유통 방식도 고도화시키고 또 지역 공동화에도 대응하면서 베이비붐 시대를 겨냥한 기농, 기촌, 활성화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과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과 마을의 거점어 생활 인프라를 순환 연결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시티 무주 완성을 위해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또 굵직한 현안들이고 또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의 과제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태권시티 무주 완성, 이건 또 무주군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태권도복까지 입고 예. 또 군수님까지 이렇게 입고 방송에 하셨는데 네. 태권도 하면 무주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예, 그 역사는 삼국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 고구려를 적경했던 우리 무주는 호국무술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천동이라는 저명 역시 구천둔에서 유래됐고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00명의 호국무사가 수련을 하면서 둔지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쌀을 씻은 물들이 네. 눈같이 하얗게 내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붙여진 이름이 설천입니다. 그래서 설천 면에서는 국립태권도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무주의 태권도의 고향이 된 이유도 태권도 하면 무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태권도의 역사가 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태권 어드벤처 조성 사업, 이게 또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이제 얼마 전 태권도원 주변에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우리 설천면 무솔로 태권도원 일원에 3만 평방미터 구매 조성을 완성했는데 올해 6월 말에 마무리를 하고 10살 이상만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품새의 이름을 딴 8개 코스를 또 만들어서 해놓고 또 70여 종의 모험시설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별로 선택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운영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어드벤처는 바로 하루 옆에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명상 숲길이 또 조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태권도 박물관, 전문과학관 시설도 갖춘 반디랜드가 있어서 이제 연계 이용에도 큰 기대가 크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군수님과 제가 여기 태권도 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를 오늘 처음 와보는데 오늘 보니까 규모가 정말 크더라고요. 네. 이게 한 번 둘러보는데 거의 반나절은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태권도원은 231만 4천 평방미터, 한 70만 평 규모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 10배 정도, 또 이제 여의도 면적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전용 T1 경기장을 비롯해서 시범 공연을 할 수 있는 T1 공연장, 또 태권도 가상 체험, 가능한 체험관의 약, 그리고 또 국립 태권도 박물관, 또 태권도 전망대 모노레일, 또 전통 공원을 비롯한 산책 코스, 또 트레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태권전과 명인관을 이제 준공도해서 태권도에 관련된 행사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또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원내회와 또 국기원 이사회, 또 우리가 태권도협회 운영협의회 등을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일반 관광객들도 이용이 가능한 태권도의 100배 즐기기를 위해서 태권 투어, 태권도원 인성 캠프, 또 무주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 관광 자원을 연계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 진흥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권도 진흥재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태권도원이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주는 태권도의 성지, 또 자부심을 가진 곳인데요. 또 여기에 지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무주에 이 태권도 사관학교가 꼭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무주에는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또 경기와 체험, 체련, 교육과 연구, 또 교류가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태권도의 전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태권도원이 터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태권도의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원이 바늘이라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효과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늘과 실의 관계인 사관학교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의 태권도인이 국경과 언어를 지내서 피부색을 떠나 우리말로 차렷 경례 후 경기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면서 수련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문화와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태권도의 한류가 원조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들어선다면 전 세계는 물론이고 태권도의 보급은 물론 수련생들의 종주국 방문을 유도해서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거양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익 창출과 또 국가 경쟁력 강화, 또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자 21세기 국가 전력 산업과 상품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태권도인을 비롯해서 뭐 행정이나 의회 등에서 또 힘을 좀 모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산방을 활용한 공직자 대상 전자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태권도계를 하나로 결집을 시켜놨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도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여론 형성 기반을 타져나가고 있고, 또 지난 6월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현실화를 위해서 실행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문체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나서서 사관학교 설립을 국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근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20대 대선 전북 공약으로도 포함된 상태에서 앞으로 전라북도 정치권과 공조해 가면서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또 전북시군 의장협의회가요, 이 태권도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돕고 또 중국의 신동북공정에 따른 태권도의 정체성 훼손을 막자, 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태권도가 또 한류의 원조고 국기인 태권도가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무기로 문화 침투와 장악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통해서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사관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면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태권도와 국제적 위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든든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의장협의회 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주군에서는 지금 용담댐, 보조댐 건설과 관련해서도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보조댐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2001년도에 용담댐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됐는데 하류 지역은, 우리 지역의 하류 지역은 불안면과 무주업 지역은 퇴적물이 쌓입니다. 퇴적물은 실질적으로 뻘이 나오고 흙이 나와서 사람이 내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고기가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초와 잡목, 잡풀이 많이 나고 생태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수장애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완충 시설이 필요하고 그게 용담댐, 보조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실정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걸 위해서 뭐 서명운동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10월 말까지 우리 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인 금산, 네. 또 인접인 영동, 인접인 옥천까지 같이 이제 우리 또 출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용담댐, 보조댐 건설을 위한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댐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여론도 조성을 해서 용담댐, 보조댐 건설의 현실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를 담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민 서명인 만큼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집중호우 기간에요, 이 용담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해 배상 이런 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 전문 이제 손해사정법인을 통해서 우리 수요 규모나 조사한 결과를 287가구나 되고 금액으로 이제 따지면 조사한 걸로 보면은 한 81억 원 정도가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지역은 좀 적습니다. 금산은 또 많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난해 8월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신청도 되고 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 심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해서 회원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성립되면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작년 8월이니까 벌써 1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우리 무주와 또 인접인 금산, 영동, 옥천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 되면 투쟁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 농민들 망연자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군도 농업 관련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후와 변화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인한 피해도 걱정이지만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형이나 기후에 맞지만은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물은 우리 농가 소득에 직결이 되고 또 무주농업의 지속성과 비전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맞게 작목 변화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작목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체리와 겨울 딸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시범 재배를 통해서 적응력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산 확보와 또 지원, 교육 확산에도 단계를 넘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19 이후에 농촌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근데 무주군에선 다른 지역보다 또 앞서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왔다고요.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제 자매경 도시인 필리핀 실랑시와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또 3년 정도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일손이 농가에만 한 4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인력만은 충당하기는 어려운 구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상승하고 또 제때 작업을 못해서 피해는 속출하고 또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을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진 안정장치는 해당 국가와 정부, 자치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에는 농림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3개 부처와 업무 협약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파견 사업 운영 공모에도 선정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파견 근로 사업을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업무 협약도 맺어놨습니다. 또 코로나19 탓에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100%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내년에는 본 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규모에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행정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농민들이 농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려면요,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요? 예, 이제 외국인들이 올 때는 항공료 일부, 항공료 편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네. 또 산재보험료하고 또 교통비, 간식비, 인건비, 관리 인건비, 또 직원이 공무원이 하는 사람 따라오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네. 또 근로,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지원도 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박도 물론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이 좀 본격화되면은 숙박은 간내 농촌체험 마을을 활용할 계획인데, 체험휴양 마을에도 농해 소득을 안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또 지방 정부가 이걸 모든 걸 부담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예, 정부의 인허가 절차는 잘 추진돼 주지만은 그래도 지방 정부가 안고 가야만 하는 부담은 큽니다. 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만 부담을 주고 있는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안 그러면 숙소 리모델링이나 부식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면은 그 자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의 응원을 받아서 이제 농민들이 정성과 또 애정으로 키우는 무주군만의 대표 특산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천마인데요.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천마가 또 성장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네. 이 천마를 앞으로는 탄소 섬유 발열체를 이용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탄소 섬유 발열제를 이용한 이제 무주천마 연중 생산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공동 시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천마가 우리 지역 특가 작물로 경쟁력 키워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주 덕유산 천마 연구회가 주관도 하고, 또 카본 스토리주와 또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들이 이제 시행 기관으로 참여해서 머리를 맞댄 만큼 천마의 사업 육성은 물론
국내외 시장 개척 확장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도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뭐 새로운 특화 작물도 지금 육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주군이 또 고지대니까 이 점을 살려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고추냉이와 여름딸기 등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제 고추냉이는 저온에 잘 견디는 이제 작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비교적 생장에 양호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무주 세 곳에 시험 재배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확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배 어려움이 있지만은 쌈채소 또 잎과 줄기 생산 정식 후 45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심기 시작했던 여름딸기는 주로 베이커리 이제 장식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잘 맞게 업체들도 반응이 좋아서 재배 면적을 좀 확대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고 7월 달에 수확하는 썸머킹이나 또 8월 하순에 또 9월 상순에 수확하는 아리수 품종 이것은 국산 품종입니다. 그래서 시험 재배를 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주군의 뭐 고추냉이 또 여름 딸기 저도 앞으로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는 또 무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주 아무래도 또 고령 인구, 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정책이 또 중요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일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주민 맞춤형 성김 복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5세 어르신이 우리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 향상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임의용비도 지급하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고령, 신체, 인지 전형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 대상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 안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장비도 또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군립요양병원도 건립 추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의료의 환경 개선과 전문 의료원도 인력도 충원하고 또 CT 등 첨단 장비도 구비해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군수님 요즘은 또 의료 복지, 또 건강 복지뿐만이 아니라 또 주거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건립이 된다고요. 네, 2025년도 초 이제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무주업 일원의 9,000평방미터에 총 100세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물론이고 주변 상권과 도심 발전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우리 무주 경우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얽매여서 최종 선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과 임대주택 건설, 관리, 운영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고 건설 사업비 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H와 사업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도 관련 이런 것 절차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청정지역 무주의 자랑, 반딧불이처럼 더욱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코로나19 기세에 눌려서 세상이 멈춘 듯 보여도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서 어느새 11월입니다. 우리가 서로 멈추고 배려한 덕에 막막했던 그 길을
지나올 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방역하면은 종식도 불러오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가을에는 잘 되리라는 희망을 꼭 품고 올가을, 올겨울 또 새해 채비를 잘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청정 무주, 태권도의 고장,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무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권도의 5대 정신하면 예의, 염치, 인내, 극기, 그리고 백절불굴이 있습니다. 이 100번을 꺾어도 굽히지 않는 정신인데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앞으로의 무주군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전북토기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